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60세의 마인드셋,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이야기.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본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도 함께 성장해 나가리라. 그럼 김희애의 책 읽는 소리와 함께 감성여행을 떠나볼까요? 15년 전쯤 모나코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마주했던 광경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레드카펫 앞으로 자동차가 차례차례 들어오고 나이 지긋한 노신사들이 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연히 그들이 타고 온 차에 눈길이 갔는데 열의 9은 고급 스포츠카였다. 어찌나 근사하던지 나도 모르게 멋있다는 감탄사를 쏟아냈고 진심으로 부러워졌다. 그들은 사치를 부리며 호화롭게 사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오래 살아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젊은 나이에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부모를 잘 만나 놀고 먹는 금수저 혹은 돈벼락 맞은 졸부 같다는 생각부터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같은 행동도 나이 지긋한 사람이 하면 인격에 품격이 느껴지고 찬사를 보내게 되니 말이다. 노년은 사치가 어울리는 시기다. 하지만 일본인 중에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사치를 부리며 편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단지 마음가짐이 다를 뿐이다. 일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 정년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을 기준으로 2천만 엔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 퇴직금은 안전한 정기예금에 예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큰돈이 들어와도 쓰지 않는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꼭 사치를 부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40년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페라리나 폴쉐 같은 멋진 스포츠카를 한 대 구매하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시기가 온다. 이른바 두 번째 인생이다. 정년이 되어 퇴직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면 회사원이나 직장인이라는 족쇄는 사라진다. 그동안 회사와 업무, 사회생활에 기여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유롭게 즐길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은퇴한 사람 중 다수가 여전히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느라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미루고 참았던 젊은 시절처럼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마음을 억누르고 참기만 한다. 그렇게 참고 참는다고 누가 알아줄까? 그리고 참는 것이 과연 정신과 신체 건강에 옳은 일일까?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에 왜 계속 참는 것일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노년의 생활은 참아야 하는 일투성이다. 의사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했으니 염분이나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윳돈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절약해야 한다.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나이에 주책이야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무난한 옷으로 돌아선다.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정년까지 일했을 때 은퇴 후에도 참기만 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생각만 하지 말고 주저없이 즐기는 것이다. 과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절약이 미덕처럼 여겨졌다. 그때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마음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 60대와 7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경제 호황기를 경험했기에 다른 생활 방식도 분명 알고 있다. 지금의 60대 이상은 버블 경제를 직접 겪었고 여유를 누리며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대인 것이다. 이런데도 노년에 참기만 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금의 60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리셋이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이고 마음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다 70대에 들어서면 더 바삐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것이 뒤에 이어질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 모여서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정을 나누는 것은 어떤가? 온라인상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블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적극적인 사교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쯤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환점은 60세가 된 바로 지금이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전두엽의 기능이 쇠퇴한다. 전두엽은 대뇌의 앞쪽 부분으로 기억력과 사고력을 비롯해 추리력, 감정 등 고등 정신작용을 관장하고 사람의 행동을 조절한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생각이 둔해지고 세상만사에 관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의욕과 창의력이 떨어진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도 감소한다. 다만 전두엽을 열심히 사용한다면 그 기간에는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활동량을 줄이고 절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생각해내서 마음껏 즐기며 기쁘게 살아야 전두엽의 퇴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사실 전두엽은 40대부터 위축되기 시작한다. 경우에 따라 한창 때인 40대에 이미 의욕을 잃고 창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70대나 80대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뛰어난 성과까지 내는 사람도 있다. 이를테면 닛산 식품의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가 그렇다. 그가 인스턴트 라면의 시초인 치킨 라면을 개발해 세상에 내놓았을 때의 나이는 48세였다.
이후에도 식품 개발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95세에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협업해 우주비행사를 위한 휴대용 식품을 개발해냈다. 오랜 기간 게임회사 닌텐도의 사장을 역임하다가 75세에 이사 겸 고문으로 물러난 야마우치 히로시 역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뛰어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는 선대 사장이었던 할아버지로부터 화투와 트럼프, 카드 제조업체였던 닌텐도를 물려받아 새로운 완구 제품을 잇따라 개발하는 회사로 변모시켰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닌텐도에서 나온 스프링으로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멀리 떨어진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장난감 울트라 핸드와 센서를 탑재한 장난감 광선총 SP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두 제품이 성공하자 야마우치 사장은 전자기술의 미래를 확신하고 게임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후 닌텐도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패밀리 컴퓨터를 출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패미컴 출시 당시 야마우치 사장의 나이는 55세였다. 뒤를 이어 큰 인기를 얻은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를 출시했을 때는 61세였고 닌텐도 DS에서 화면을 나누어 두 사람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이미 사장 측에서 물러난 뒤였다. 안도 회장과 야마우치 사장이 보여주도록 활성화된다. 의욕 넘치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오히려 자신이 쌓아온 삶의 노하우를 쇠퇴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한다. 우리는 나이,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이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 감는 길이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거듭해도 답은 하나뿐이다.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것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에 제약이 점점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의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쉰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쌓여온 나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였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을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라는 단어를 볼 때 드는 생각이지만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딱 잘라 나누는 듯한 어감이 왠지 언짢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말이다. 그래서 밝고 희망찬 새 표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자에서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고자를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글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일본어에서는 두 표현 모두 코레샤로 발음이 같다. 65세가 넘어도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매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고령자라는 딱딱하고 건조한 표현 대신 행복한 고령자라고 부르면 어떨까? 한 단어만 더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노년에 대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나이만 많은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그 준비 과정과 마음가짐을 소개하려 한다. 즉, 이 책은 60대를 위한 최초의 자기계발서인 셈이다. 많은 독자들이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란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우선 마인드를 리셋해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 몸담아오며 6,0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직접 보고 배웠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아래의 마인드셋 7계명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해하지 말자.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 답은 스스로 찾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혹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셋 7계명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